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그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우리가 정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남자였고 나는 완벽함을 추구하며 내 미래를 철저히 설계해온 여자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다 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세요. 아버지는 건축 설계를 하시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쪽 일을 하시고요. 그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다음 생각지도 못한 말을 툭 던졌다. 그러면 나중에 유산이 꽤 되겠네요.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지금 첫 데이트에서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당황스러웠지만 얼굴색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런 걸 계산하고 만나는 건 아니시겠죠? 그는 민망한 듯 웃으며 손을 저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경제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결혼하면 현실적인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 나는 그 말을 씹어 삼켰다. 우리는 그렇게 현실적인 이야기, 돈 이야기, 결혼 후의 재정 문제를 논하면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 그가 계산적인 사람이라는 건 분명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계산적인 면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였고 내 미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와 결혼을 결정했다. 그리고 내 기준에서 결혼은 감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하는 일이었다. 그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나는 점점 더 비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가,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나는 핸드폰을 귀에 바짝 대고 멈칫했다. 마침 남편과 저녁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다정하지만 그 이면엔 언제나 숨겨진 의도가 있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건 아니고 내 형님네랑 다 같이 식사라도 하려고. 우리 팀수도 바쁘니까 한 번씩은 얼굴 보고 살아야지. 남편은 내 맞은편에서 국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보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우리 엄마야.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데? 좋지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집안에서 거절이란 선택지는 언제나 나 혼자만의 몫이었다. 주말이 되자 나는 남편과 함께 시댁 근처 한정식집으로 갔다. 들어서자마자 형님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테이블 위엔 명품 가방이 얌전히 놓여 있었다. 아, 이렇게 왔어. 형님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시선은 나를 훑는 듯했다. 늦지 않으려고 서둘렀어요. 나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고 곧 시부모님도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꼭 잡으며 반갑게 인사했다. 우리 며느리 오늘도 예쁘네. 요즘 회사는 어때? 네, 어머님 덕분에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역시 우리 며느리는 쪽 부러져. 흠수야, 너도 좀 보고 배워야겠다. 나는 찰나의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시어머니의 관심과 칭찬은 언제나 형님에게 먼저 향했다. 그리고 그 비교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돌아왔다. 너는 언제 복직할 생각이니? 나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직은 계획이 없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생각해봐. 요즘 세상에 맞벌이가 필수잖니. 형님처럼 능력 있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 큰애는 참 복이 많아. 옆에서 남편이 슬쩍 내 손을 잡았다. 긴장하지 말라는 듯.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불편하게 뒤틀리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큰애는 참 복이 많아.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내를 얻었으니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형님은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해요. 남편은 별 생각 없는 얼굴로 고기를 집어 먹고 있었고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이후 비교는 나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속상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좀 생각이 많아졌어. 엄마가 원래 그러시잖아. 우리 형수 진짜 똑똑하고 능력 있긴 하지. 그러네.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내 손을 잡았다. 근데 난 내가 더 좋아.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그 후 집안의 크고 작은 모임에서 나는 늘 형님과 비교되었다. 형님은 회사에서 인정받고
능력 있는 워킹맘이었다. 반면 나는 전업주부로 아직 복직 계획이 없는 상태였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다.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너희는 괜찮겠니? 형님처럼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좋은데.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형님과 단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다. 나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을 꺼냈다. 형님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세요? 완벽?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녀는 커피잔을 들며 씩 웃었다. 근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잖아. 과정은 안 궁금해하지. 그렇죠. 나는 괜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나는 비교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나름대로 애썼다. 남편에게 더 잘해보려 했고 시댁에서도 실은 내색 없이 행동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점점 더 많은 감정이 쌓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언제나 예고 없이 걸려왔다. 아가, 이따 저녁에 시간 되지? 나는 잠깐 망설였다. 오늘 저녁엔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별거 아니야. 그냥 너희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으려고. 너도 와야지. 또다. 나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야, 형님이랑 같이 저녁 먹자고 하시네. 좋네. 오랜만에 다 같이 먹자.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우리는 시댁 근처의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형님과 형님네 가족이 먼저 와 있었다. 형님은 언제나처럼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다. 올케 여기 앉아. 형님이 친절하게 자리를 권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앉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화제는 형님 가족에게 집중되었다. 우리 큰애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받았잖아. 어머, 정말요? 대단하네요. 나는 형님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감탄했다. 형님의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다. 반면 나에게 질문이 돌아올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놓치지 않았다. 아가, 너는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그 질문은 항상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전업주부인 내게 시어머니는 종종 하는 일이 없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냥 집안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형님처럼 말이야.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너무 그러지 마. 형수랑 우리 와이프는 다르잖아. 다르긴 뭐가 달라. 요즘은 맞벌이가 필수야. 너희도 좀 생각해 봐야지.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면 생각했다.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불편할까? 식사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가, 우리 집에 좀 들렀다 가자.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가, 우리 집 대출이 조금 남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출이요. 별거 아니야. 형님네도 도와줬거든.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남편은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 너네 맞벌이 아니니까 여유 있을 줄 알았지. 형님네는 맞벌이라 힘든데도 도와줬어.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남편은 애써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엄마,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이야기할게. 그래.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네 형도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가족이잖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속상해.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 결혼하길 잘한 걸까? 내가 조용히 내뱉은 그 말에 남편은 순간 당황한 듯 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결혼하면 가족이 생긴다고 생각했어. 근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남편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앞으로도 계속될 요구의 시작이었다. 남편과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시댁에 묶여 있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가방을 소파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그런 내 모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물었다. 많이 속상해.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나한테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지만
사실상 도와줘야 해라는 뜻이잖아. 엄마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그래서 우리도 사정이 있는데 남편은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보였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형님네가 도와줬다는 말 듣고 미안해하고 있는 거야? 그냥 비교가 되니까. 형도 바쁜 와중에 부모님 챙기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또 비교야. 남편은 결혼 후에도 늘 형과 비교당했고 그것을 누구보다 힘들어했다. 하지만 나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 비교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남편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부담 갖지 마. 우리 형이 도왔다고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네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냥 둘 수 있어. 남편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며칠 가지 않았다. 며칠 후 퇴근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또 전화했어. 뭐래? 대출 문제 말이야. 형도 1,000만 원 도와줬으니까 우리도 비슷한 금액을 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잘 이야기해 본다며? 했어. 그런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 너도 알잖아. 엄마가 감정적으로 힘드실 때면 더 심해지는 거. 나는 말문이 막혔다. 이게 잘 이야기한 결과야? 그래서 당신은? 우리도 조금이라도 돕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역시 결국 또 이렇게 가는 거야? 남편이 나를 설득하려는 듯 덧붙였다. 우리 형도 힘들지만 도왔다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만. 조금. 1,000만 원이 조금이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니까. 당신이 단호하게 잔되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남편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는 애써 나를 달래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절할 게 아니라 조금만이라도. 그래. 그 조금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남편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야. 하지만 난 이게 너무 불공평해. 남편은 말없이 내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ATM이 아니야. 남편은 움찔했다. 나한테 형님이랑 똑같이 내라고 하지 마. 형님은 형님이고 우리는 우리야. 알아. 그런데 왜 형님이 1,000만 원 냈다고 우리도 내야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속상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한데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 일이 끝이 아니라는 걸 난 알고 있었다. 며칠 뒤 결국 시어머니는 선을 넘고야 말았다. 나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래? 이번에는 우리 이름으로 대출을 좀 받아달래. 나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대출. 응.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집담보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우리 이름으로 좀 받아서 빌려달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했어? 일단 생각해 본다고 했어. 근데 남편은 말끝을 흐렸다. 나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설마 당신 진짜 대출받을 생각은 아니지? 남편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집 담보로 대출이 안 나오면 그건 아버님 사업이 위험하다는 뜻이야. 은행에서조차 돈을 안 빌려주겠다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이름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남편은 침묵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의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절대 안 돼. 근데 형도 도와준다고 했대. 그럼 형한테 다 맡기라고 해. 남편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너무 차갑게 굴지 마. 엄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잖아.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진 건 생각 안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희 이름으로 대출받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 내가 먼저 전화 다 하고 웬일이니? 그래, 내 형님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너희도 같이 하면 좋잖니. 가족끼리 붙고 사는 거지? 죄송하지만 저희는 못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제 돈 아니잖아요. 남의 돈 빌리는 건데
제가 왜 책임을 져야 하죠? 아니, 내 남편이 우리 아들인데 부모가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야지.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라면요. 하지만 저희 미래까지 걸면서 도와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 너 지금 시댁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저한테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갔으면 잘 모셔야 한다면서요? 그럼 저도 제 인생 귀하게 여기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출은 저희 이름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남편 앞에서 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나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너 일부러 나 있는 데서 전화한 거야. 그래야 당신도 확실히 알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이제 알겠어. 그날 이후 우리는 변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형님을 내세웠다. 내 형님이랑 나랑 지금 은행 바쁜데 너희도 당장 와.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받더니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 우리는 안 해.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 대출받을 일은 없어. 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전처럼 휘둘리지 않았다. 나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었고 더 이상 우리를 ATM처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 후 시어머니는 몇 번 더 연락을 해왔지만 우리는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도 결국 포기했다. 이제야 나는 자유로워졌다. 어느 날 남편이 내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계속 엄마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마 지금쯤 우리 인생은 시어머니 손에 맡겨졌겠지? 다 털리고도 더 털어줄 게 없나 고민하면서. 남편은 피식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이제 그러지 않아서 다행이야.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차례야. 그렇게 나는 더 이상 ATM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복수를 선택했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지금까지 책 읽기 좋은 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며느리의 선택, 과연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